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변화의 흐름 위에서 서 있는 그 지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빠르게 변합니다. 경제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부동산은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 한때 확실하다고 믿었던 공식들이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머니 트렌드 2026입니다. 이 책은 8명의 경제 투자 소비 트렌드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2026년의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 통찰의 기록입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 주식과 부동산, 소비 패턴,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과 자산을 움직이는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신뢰의 언어이며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투자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적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동시에 기회의 시대입니다. 위기를 읽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기회를 읽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길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돈,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니 트렌드 2026, 이 말하는 다가올 시대의 돈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제1장, 위기에서 기회를 찾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었고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과거가 되고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은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세상은 다시 재편되고 새로운 기회가 그 속에서 싹텄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구조가 바뀌고 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유럽의 경기 정체, 이 모든 것이 얽히며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 즉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모든 요소가 경제의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머니 트렌드 2026은 이 흐름을 유동성의 끝, 실물의 귀환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넘쳐 흘렀던 자금이 이젠 선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멈춘 곳에는 이유가 있고 움직이는 곳에도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위기 속에서 돈은 어디로 가는가?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금리의 상승은 단순히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돈의 가치가 다시 계산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자산의 방향이 바뀝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성과 실질 가치가 중요해지고 부동산, 주식, 현금, 채권의 균형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 기초 체력이 단단한 산업, 그리고 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속 기회입니다. 머니 트렌드 2026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방향을 봐야 한다.
경제의 흐름은 늘 숫자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읽는 것이 곧 돈의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자, 한국 경제의 현실과 전환점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침체, 수출 둔화. 그 어느 것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균열이 생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균열은 동시에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력과 인프라, 인재를 갖춘 나라입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입니다. 머니트렌드 2026의 저자들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다. 지금의 구조적 위기를 재편의 기회치로 본다면 그 순간부터 경제는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3가지 키워드. 이 책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첫째, 유연성, 변화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고정된 사고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경제의 구조가 바뀔 때 생각의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분산, 하나의 길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산뿐 아니라 일의 방식과 삶의 전략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수입원, 하나의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셋째, 통찰. 숫자보다 본질을 읽는 힘입니다. 뉴스의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의 흐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성장시킨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두려움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성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변화는 개인의 성장과 닮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딜 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진짜 내공이 쌓입니다. 머니트렌드 2026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라.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소비, 디지털 자산, 기술. 이 모든 영역에서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제2장. 주식시장의 다음 모멘텀 위기를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건 경제의 오래된 진리입니다. 모든 하락은 결국 다음 상승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머니트렌드 202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모멘텀을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 말은 곧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주인공을 미리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대릴 흔들리는 시장. 그러나 멈추지 않는 자본의 흐름,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쏟아진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꺼지고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이어졌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 움직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이제 시장은 성장의 질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거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주식시장의 새로운 주인공들, 머니트렌드 2026은 다음 세대의 모멘텀을 이끌 산업을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AI와 데이터 산업. 이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의 혁신을 이루고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이기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둘째, 그린 에너지와 전환 산업.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쟁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새로운 성장 축입니다. 태양광, 수소, 배터리, 전기차 등은 이미 글로벌 자본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콘텐츠와 팬덤 산업. 한류,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헬스케어. 이 산업들은 더 이상 부가 산업이 아닙니다. 경험 중심 경제로 이동하는 지금 사람의 감정과 시간을 사로잡는 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넷째, 고령화 대응 산업. 노년층의 소비력, 웰니스, 실버테크, 의료 서비스가 새로운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이 시장의 확장이 미래 성장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제 트렌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이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봐야 합니다. 머니트렌드 2026근 강조합니다. 미래의 시장은 트렌드를 이해한 자가 지배한다. AI, 에너지, 콘텐츠, 실버 산업. 이 모든 키워드의 공통점은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변화를 읽는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의 숫자보다 인간의 행동 변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가치에 돈을 쓰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 안에서 기회가 보입니다. 시장의 바닥은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다.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퍼지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 순간, 다음 상승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바로 대중이 희망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준비하고 그 노력은 몇 년 뒤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라머니트렌드 2026 탈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흐름이 바뀔 때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향한 시선, 어디에 둘 것인가? 2026년 주식시장은 재편의 시대에 들어섭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AI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 스토리보다 실행력이 있는 기업이 주목받습니다. 또한 이 SG, 환경사회 지배구조, 투명 경영, 데이터 보안, 이런 키워드들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기업의 철학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시대 정신과 맞닿을 때 그 기업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시선.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분석이 아닙니다. 시대의 맥락을 읽고 흐름 속에서 길을 찾는 시선의 힘입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은 단기적인 가격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신뢰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흔들림은 다음 세대의 신뢰를 쌓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혼돈 뒤에는 반드시 질서가 찾아옵니다. 머니트렌드 2026. 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흐름을 읽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 이제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축, 부동산 시장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주식이 미래의 기대를 반영한다면 부동산은 현실의 신뢰를 담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즈 디파이닝 모먼트. 부동산 시장의 분기점.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며 세대 간부의 축적 방식이고 사회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의 오랜 질서가 바뀌는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금리는 이제 과거의 제로 금리 시대와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말 기준 2.5%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이 흐름은 대출 비용과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수요의 무게중심은 달라집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쓴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체감은 큽니다. 둘째, 공급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 공급과 공적주택을 늘리는 큰 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향후 공급을 대폭 확대한 계획, 공공택지에서의 직접 시행 확대 등은 장기적 주택 공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빨라지면 지역별, 단지별 가격 압력은 재조정될 것입니다. 셋째, 임대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 비중은 점차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비용 구조를 바꿉니다. 전세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이 맞물리며 월세화가 가속화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전략을 재정비하게 합니다. 넷째, 수요의 구조가 바뀝니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 수요의 질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고령층의 증가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의 절대량과 유형을 바꿉니다. 이에 따른 실버주택, 소형주택, 맞춤형 주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시장의 심리와 기대가 재편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지역별 차별화된 회복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수도권과 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복 시점이 빠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말은 곧 전국이 동일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하나, 현금 흐름을 점검하라. 보유주택의 월별 현금 흐름을 계산하세요. 보증금 대출 관리비, 세금까지 모두 반영한 실질적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 위치와 수요의 질을 보라. 단지의 입지, 교통, 학군, 향후, 개발 호재를 다시 점검하세요. 같은 도시라도 지역마다 회복 시점과 강도가 다릅니다. 셋, 유연성을 확보하라. 포트폴리오와 생활계획에 유연성을 넣으세요. 임대 전환, 매도 시점, 증여 상속 계획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부동산의 분기점은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정책의 변화, 금리의 변동, 인구 구조의 이동,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읽을 때 기회가 보입니다. 제4장, 디지털 머니의 대전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진화가 아닙니다. 이건 돈의 본질이 바뀌는 혁명, 바로 디지털 머니의 대전환입니다. 첫째 일, 돈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과거 돈은 금속, 종이로 존재했습니다. 그게 신용카드로 바뀌었고 이제는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현금, 카드, 전자지갑,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변화의 흐름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은행의 장부에 기록되던 거래가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원장에 기록됩니다. 중앙이 통제하던 돈이 개인 간 직접 거래로 바뀌는 이른바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물결입니다.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각국의 CBDC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돈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누가 신뢰를 보장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머니의 혁명입니다. 둘째이, 금융의 주체가 바뀐다. 예전에는 은행이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크 기업이 금융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애플페이, 구글페이. 이들은 단순한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의 결제 습관, 소비 패턴, 투자 성향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곧 신용평가의 기준이 되고 신용이 다시 대출과 투자로 연결됩니다. 은행이 아닌 데이터 기업이 금융을 주도하는 시대, 바로 이게 우리가 직면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노년 세대의 금융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적응력이 낮으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결국 자산 관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금융 문해력보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금융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셋째 3. 돈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한때는 원화는 한국 안에서만, 달러는 미국에서만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결제 플랫폼을 통해 국경 없는 송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탈경계화입니다. 한 사람의 스마트폰 속에서 전 세계 금융이 연결되고 환율, 수수료, 국경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보안사고, 피싱, 해킹,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머니의 편리함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자기보호력이야말로 미래 금융인의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앙은행의 대응, CBDC 시대의 서막, 이 모든 변화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전자화폐입니다. 민간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이 디지털 통화 실험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에게 필요한 변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디지털 자산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토큰, NFT 등의 개념을 모르면 미래의 금융대화에 참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합니다. AI가 신용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시대입니다. 감으로 하던 재테크는 이제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셋째, 보안과 신뢰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디지털 머니는 편리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인증, 백업.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금융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결론. 돈의 미래, 나의 선택 여러분. 디지털 머니의 대전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엔 돈을 버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부는 정보의 격차에서 갈립니다. 같은 돈을 갖고도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미래의 자산 규모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금의 시대를 지나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디지털 머니를 이해하는 자, 미래의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제5장 AI 이코노미, 인공지능이 만든 새로운 부의 지도,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이미 AI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단순히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경제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기계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다면 AI 혁명은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판단, 선택, 설계까지 AI가 대신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 인공지능, 노동의 재편을 이끌다. 예전에는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주식 거래, 마케팅 전략, 심지어 콘텐츠 제작까지 모두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노동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판단과 창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노동의 가치가 시간에서 지식과 해석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AI를 대체하려고 싸우는 사람보다 AI와 함께 일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둘, 산업의 중심이 AI로 이동한다. AI는 이제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의료, 금융, 제조, 교육, 콘텐츠 산업까지. AI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의료 현장에서는 AI 환자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미리 예측합니다. 금융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초단위로 거래를 판단하고, 보험에서는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AI는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 기업 구조는 빠르게 무너지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 인간의 감정과 창의. AI가 넘보는 영역 한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술이나 창작은 못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흉내냅니다. 이는 인간만의 영역이었던 감성과 창의성까지 AI가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의적 판단, 윤리적 결정, 관계의 공감. 이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자산의 형태도 바뀐다. AI 자본의 시대. AI 경제에서 부는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곧 자산입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듭니다. 즉, AI가 학습한 경험 자체가 지식 자본, 곧 AI 자본이 되는 것이죠. 이 구조에서는 돈이 노동의 대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가치, 알고리즘의 품질,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모두 새로운 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AI를 다루는 능력은 곧 자산을 다루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5. 불평등의 새로운 얼굴. 알고리즘 격차 AI가 가져온 풍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 데이터를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알고리즘 불평등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과 교육의 차이가 격차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새로운 경제적 계층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AI를 다루는 능력, 즉 인공지능 문해력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6. 개인에게 필요한 전략 AI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익숙해지십시오.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생산성이 10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AI를 활용해 나만의 가치를 만드십시오. AI가 만든 데이터 위에 인간의 해석력을 더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관점을 잃지 마십시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공감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협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AI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가 아니라 우리가 AI와 함께 어디로 가고 싶은가입니다. AI가 주도하는 경제의 시대, 진짜 부는 데이터를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AI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에게 갑니다. 결국 AI는 돈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미래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6장 그린 트랜지션, 지속 가능한 부의 조건.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어떻게 지구와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 트랜지션, 즉 지속 가능한 부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부의 개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환경, 에너지, 기술, 사회적 책임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보다 지속 가능하게 버는 기업이 평가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가 바꾼 돈의 방향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가뭄, 홍수, 폭염, 미세먼지. 이 모든 현상이 기업의 원가, 생산,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제 탄소는 공기 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의 중심에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돈을 벌고 과도하게 배출하면 돈을 잃습니다. 탄소가 돈의 언어로 바뀐 것이죠. 따라서 미래의 부는 환경을 덜 해치는 기업에게로 이동합니다. 에코프렌들리는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 석유에서 수소로, 태양으로 지난 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기는 전기, 수소, 재생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석유 의존형 산업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소형 원전 SMR 등 다양한 신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중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전략, 기업의 생존, 그리고 개인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흐름입니다. 미래의 석유 재벌은 정의기업, 미래의 광산은 데이터 센터, 미래의 금맥은 탄소 감축 기술이 될 것입니다. 셋째, ESG, 새로운 부의 언어 여러분. 이제 기업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SGS,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투자자는 이 SG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소비자 역시 윤리적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이 흐름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미국의 기후 공시 의무, 한국의 이 SG 공시제 확대까지.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재무제표만큼 중요한 신뢰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SG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돈의 윤리학이자 신경제의 헌법입니다. 넷째, 개인의 투자 전략도 바뀐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그린 자산을 주목하라. 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전기차, 탄소 감축 기술 등 환경 중심의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기업의 이 S지수를 살펴보라. 단순히 실적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투자처럼 생각하라. 우리가 지갑을 여는 곳이 곧 미래 산업의 방향입니다. 윤리적 소비, 친환경 소비가 곧 새로운 투자입니다. 다섯, 녹색 기술이 만드는 일자리와 기회 그린 트랜지션은 단지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탄소 포집,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건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후테크 산업 등은 모두 미래형 일자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기술과 비즈니스는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미래 세대는 석유를 캐지 않고 탄소를 줄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섯, 지속 가능한 부, 결국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린 트랜지션은 기술의 변화이자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타는 자동차, 먹는 음식, 이 모든 선택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돈의 방향은 결국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지속 가능한 불안, 지구를 지키며도 성장할 수 있는 부, 나와 타인,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를 말합니다. 7. 결론, 지구를 살리는 부, 인간을 살리는 경제 미래의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린 트랜지션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과 인류의 생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동시에 세상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부의 조건, 그리고 머니 트렌드 2026, 이 말하는 새로운 부의 정의입니다. 제7장, 인구 구조가 바꾸는 부의 질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 변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힘 중 하나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즉 데모그래픽 시프트입니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 도시화, 세대 간 인구 비중의 변화, 이 모든 요소가 소비 패턴, 투자 성향, 자산 가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의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모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를 읽고 그 흐름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 고령화.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소비 패턴은 젊은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령층은 안정성과 편리성을 중시합니다. 건강, 의료, 주거, 여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과 투자자는 단순히 대중 소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실버 산업, 웰니스, 재택 의료, 고령자 친화형 주거, 이런 분야가 단순한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장 시장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 출산율 감소와 부동산의 변화 반대로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 주택 수요와 자산 가치를 재편합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의 질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 공유형 주거, 임대 중심 상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한 도시 내 특정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말은 곧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선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대 간 부의 이동, 자산 관리의 세기준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한 소비 변화가 아니라 세대 간 부의 이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은퇴 세대에서 고령 세대로 자산이 이동하는 구조가 달라지면서 재무 계획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의 운용 방식, 상속과 증여 전략, 금융 상품 선택 등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인구 구조를 고려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재무 설계는 세대와 시간, 인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살아남습니다. 넷,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청년층의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 문제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령층의 은퇴 연장과 재취업 필요성은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면서도 고용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인구 구조와 기술 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다섯, 투자와 소비, 인구 구조를 읽는 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고령층과 소멸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라. 고령화가 빠른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소비, 금융 전략은 다릅니다. 둘째, 세대별 소비 패턴을 이해하라. 젊은 세대는 경험과 디지털 서비스에, 중장년층은 안정성과 신뢰에, 고령층은 건강과 편리성에 돈을 씁니다. 셋째, 자산 배분 전략을 재편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식, 부동산, 채권, 디지털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투자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만들어갈 시장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섯, 결론, 인구 구조를 읽는 자가 미래를 잡는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부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세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결국 인구 구조를 읽고 그 흐름에 맞춘 투자와 전략을 세우는 사람만이 미래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인구가 변하는 지금, 우리는 부의 질서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2026년 이후에 경제 지도 위에서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8장, 기술 융합이 만드는 부의 지도. 지금 우리는 기술이 단순히 산업을 바꾸는 시대가 아니라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융합입니다. 기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에너지 기술, 각기 다른 기술들이 결합하며 단일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은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부의 분포와 투자 전략까지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1. 기술 융합의 신뢰.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술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배터리 기술로 장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센서와 카메라 기술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AI와 소프트웨어가 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단일 제품이 아닌 전체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이죠. 즉,
융합기술의 핵심은 개별 기술의 가치가 합쳐져 시너지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산업의 재편. 경계 없는 경제기술 융합은 산업의 경계를 허뭅니다.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이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전기차 EV는 배터리 기술과 전력망을 연결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AI와 센서, 통신 기술을 결합하며, 모빌리티 플랫폼은 데이터와 서비스 경제를 연결합니다. 즉, 자동차 기업은 더 이상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에너지, AI까지 포함한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기술 융합은 단일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 전체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의 변화. 기술 융합 시대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생태계를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하나만 잘하는 회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AI, 전기차, 스마트폰 등 다른 산업과 연결되는 맥락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즉, 기술 융합 시대의 부는 연결과 시너지를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단일 기술보다 기술과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글로벌 경쟁의 무대. 기술 융합은 글로벌 경쟁을 가속화합니다. 국가별 경쟁력은 단순한 GPD나 인프라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확보 능력, AI 학습 속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바이오 헬스 기술, 이 모든 요소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와 산업 전략은 단순히 국내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연결망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섯, 개인과 기업의 대응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융합 기술을 이해하고 연결하라. 기술을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생태계 중심으로 투자하라. 단일 기업보다 기술과 산업이 결합한 플랫폼, 생태계,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 학습과 적응을 준비하라. 융합기술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꾸준히 학습하고 필요한 역량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섯, 결론. 기술 융합이 만드는 새로운 부의 지도기술 융합 시대의 부는 단순히 돈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를 결정합니다. 융합 기술을 읽는 자가 미래의 산업을 선점하고 새로운 부의 지도 위에서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 하나만 보는 시대를 넘어 복합적 연결과 시너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는 사람이 바로 미래 경제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제9장, 세계화와 부의 네트워크.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국가 안에서만 부를 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세계화, 즉 국경을 넘은 부의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과거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 데이터, 인력, 기술, 정보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부의 기회와 리스크도 동시에 글로벌화되었습니다. 자본의 흐름. 국경을 넘어 투자와 금융은 이제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 자산까지 세계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급격히 변할 수 있으며 금리, 환율, 정책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화는 기회의 확대와 리스크의 확대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세계 경제의 맥을 읽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국내 투자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 무역과 공급망의 재편 세계화는 단순히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공급망은 이제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의 복합체계로 운영되고, 전기차 산업은 광물 채굴부터 배터리, 차량 제조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춥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글로벌화되면서 한 국가의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도 세계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기업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와 정보, 새로운 글로벌 자산. 오늘날 세계화의 핵심은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국경을 넘어 운영되고, 데이터는 국경 없이 거래되고 분석됩니다. 데이터를 가진 기업과 국가가 미래의 부를 선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AI를 학습시키며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세계화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 세계화는 위기만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시장 확장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업의 기회입니다. 국가와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기회입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분산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인과 기업이 준비할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글로벌화에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글로벌 경제 지표와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라.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지정학적 변화 등 전 세계의 변화가 내 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단순히 국내 거래나 투자만 고려하지 말고 국제협업, 해외 투자, 글로벌 플랫폼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라. 글로벌화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며 정책과 규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경을 넘어 흐르는 자본, 기술, 정보, 사람,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서 부의 분포와 경제 구조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그 위치를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미래 경제에서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부는 연결된 사람에게 모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2026년 이후 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이 시대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기술과 데이터까지 모든 흐름이 한 줄로 연결되는 시대. 이제는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이 곧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머니 트렌드 2026은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도를 읽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며 한 걸음 앞서 준비하기 위한 지적 지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면 늘 뒤처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은 언제나 한 발 앞서서 기회를 잡습니다. 경제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위를 타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변화 속에서 나만의 방향을 정하는 것. 2026년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책이 단순한 전망서가 아니라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곧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 곧 여러분이 만드는 미래의 경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